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발작이 굉장히 불특정하게 예고 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지어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도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운 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타나는 공황 발작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 질식감입니다. 이런 질식감 때문에 당사자들은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응급실로 뛰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황장애를 치료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공황 발작 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처 요령들을 익히고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황 발작의 대처 요령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공포 발작이 일어나는 것은 심리적으로 먼저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가슴이 뛰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무 이유 없이 신체적인 증상이 그냥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고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지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쉬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하는 것은 숨을 들이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숨을 내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마 대부분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느껴지시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숨을 내쉬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숨을 내쉬는 게 상당히 힘들죠. 잘 안 내쉬어집니다. 실제로 억지로 노력을 해야 내쉬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들이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너무 많게 되면 또 생명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있는 호흡중추에서는 우리 혈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우리의 호흡을 조절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의 혈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다면 우리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호흡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흡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공황 발작 시에 우리가 숨이 좀 답답하다, 질식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인일까요?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인일까요? 네, 이것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니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달라고 하는 사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황 발작 시에 우리가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또 질식감을 느낀다면 이제는 숨을 본능적으로 들이쉬려고 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됐든 내쉬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산소에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들이쉬려고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숨을 내쉬는 것이 공황 발작을 대처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고래가 숨을 시원하게 수증기를 내뿜으면서 공기를 내뱉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때로 심호흡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심호흡의 목표 자체도 들이쉬는 것보다는 내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쉴 때 숨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많이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전혀 눈치 보지 마시고 소리를 크게 내서라도 이렇게 꼭 내쉬십시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숨을 내쉴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더 긴장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드십니까?
숨을 내쉴 때는 대부분 긴장보다는 몸이 이완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우리 몸이 이완되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시원한 음료를 마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발작을 할 때 그 좁은 방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공기가 탁하고 굉장히 온도가 높았던 것이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것은 시원하고 서늘하거나 또는 쾌적한 장소에서 일어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가 좀 탁하고 공기가 좀 더운 곳에서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더운 곳은 공황장애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황 발작이 일어난다면 좀 시원한 곳에 가시거나 또는 서늘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 발작을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공황장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법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공황장애 전체가 아니고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의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난 후에 그것 때문에 공포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 공황장애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의 치료의 목표와 본질은 우리의 몸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축구를 하는 축구 선수들이 후반부에 가면 조금만 움직이게 돼도 우리가 바로 쥐가 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미 탈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공황 발작이나 공황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몸 상태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저 수면 밑에서 굉장히 불안과 극도의 긴장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이런 상태를 오래전부터 간기울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기울결의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황장애를 치료한다면 이런 정서적으로 느끼는 공포감과 불안뿐만 아니라 이미 극도로 긴장해 있고 불안 상태에 있는 몸의 상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공황 발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방에서 말씀드리는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것을 치료한다면 충분히 공황장애를 치료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황 발작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숨을 들이쉬기보다는 조금 더 내쉬고 또 서늘한 곳으로 가시고 또 시원한 음료를 마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공황 발작 시에 발작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으로서 또 의료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